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까지 그분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들리는 건 제 발소리뿐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면 식탁 위에는 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식어버린 밥 랩으로 덮인 반찬, 랩으로 덮인 반찬,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 밥 챙겨 먹어라.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면 B-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TV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숟가락 소리만 들리는 식사였습니다. 숙제도 혼자 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틀려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에 불 하나만 켜두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빨리 올까 해서. 하지만 시계는 항상 밤 11시를 넘어서야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이미 자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와 불을 끄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바쁜 거야. 스스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어제 엄마랑 영화 봤어. 우리 엄마가 김밥 싸줬어.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엄마는 다 와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펴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운동장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 그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네 엄마는 안 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바빠서 못 와.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없어? 어머니는 잠시 멈춰서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대화를 끊었고 집에 늦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이 더 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만 남겼습니다.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연락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완전히 어른이 되었고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입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위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 가주세요. 말을 하고 나서도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처음 보는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과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인 상자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잔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통장 밑에 접힌 종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XXA. 그 한 글자를 보는 순간 눈이 흐려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미안했다. 내가 혼자 밥 먹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플 때 손 잡아주지 못해서, 운동의 날 가주지 못해서 글씨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돈 벌어야 했다. 너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내가 원망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엄마가 대신 미안하면 되니까. 그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식탁 위에 밥 짧은 메모, 늦은 밤 피곤한 얼굴.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 사랑한다, 아들아.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멀리서 가장 외로운 방법으로.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장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